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가 명신에 이어 전기 상용차를 본격 생산합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출시하지 않는 전기 탑차를 생산해 경쟁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중소, 중견 기업들이 채워나가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23.2km를 달리는 1톤급 전기 트럭. 현대와 기아차가 출시하지 않는 전기 탑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고 모델보다 크고 편리한 이동과 또 최대 835kg까지 적재할 수 있는 화물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서민형 화물차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 모터스가 군산에서 생산할 전기 트럭입니다. 판매가는 포터나 봉고보다 300만 원 정도 저렴한 3,700여만 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 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새만금 산업단지 109에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올해 전기 트럭 2,000여 대와 전기버스 150여 대, 2023년까지 2만 5천여 대로 생산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전기버스 5천여 대 이런 조립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 갖췄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군산에서 연 30만 대 내지 50만 대를 생산하는 전기 승용차나 전기 SUV까지를 포함해서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건립해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 올해 상반기 83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30여 명을 채용하고 3년 후 최대 257명까지 고용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구매한 차량 세대와 첫 출시된 트럭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증했는데 정부는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군산시는 전기차 산업이 희망을 만들고 그린 에너지,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을 통해 한국형 그린 뉴딜의 중심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미래 대한민국 성장, 3대 성장 동력을 우리 미래차로 하나로 꼽았습니다. 우리 중견 중소기업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성공을 어떻게 보면은 가름한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신에 이어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 에디슨 모터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항 항로 진입 해역에 대한 준설 공사가 2년여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농어촌공사는 200억 원을 들여 항로 진입부 130헥타르 해역에서 준설 공사를 추진하고 준설토 177만 제곱미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309의 매립토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고 올해 안에 업체 선정에 이어 매립 공구의 가토제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준설 공사는 수심 10.5m를 목표로 내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항 중설 공사는 지난해 1월 산업단지 매립토로서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군산시가 군산항 7부도 옆 남방파제 인근을 신규 준설토 투기장으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군산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는 사용기간이 내년 말에 끝나면서 제2준설토 투기장 확보가 늦어져 항만 수심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항은 항만 특성상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되면서 안전한 통항 여건을 위해 매년 100만 제곱미터를 준설해 항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유희철 전북대학교 병원장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유 병원장은 강임준 시장과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을 만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유 병원장은 병원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당초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5년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년 초로 착공 시기를 늦췄습니다.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 출장소가 부분 개관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부분 개관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회당 10명씩 제한돼 내부 관람이 가능합니다.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 출장소는 지난 2014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00호로 지정된 근대 역사 건축물입니다. 다만 홀로그램 체험존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군산 오룡동에 금광행복주택 98세대를 공급합니다. 금광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주변 임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임대 조건에서 20%를 추가 경감해 공급하게 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며 서해대학 농특장 융합기술과 실습장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최근 3년 동안 6배가 늘었습니다. 최대 100년간 빌려 쓸 수 있는 장기 임대 용지가 조성되면서 5개 기업에서 현재 30개 기업으로 증가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조성이 시작된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 용지가 조성되기 이전까지 5년 동안 입주 계약은 5곳에 그쳤습니다. 사정이 이뤄자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2018년 투자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새만금 산단 안에 땅값의 1% 임대료와 10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장기 임대 용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임대 용지는 161만 제곱미터. 파격적인 조건에 투자 기업이 이어지면서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30곳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11곳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난 곳은 5곳, 건설 중인 곳은 4곳, 착공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10곳입니다. 임대료가 연간 공시지가의 1% 정도로 저렴하고 최대 100년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모든 물류망이 갖춰질 예정으로 장기 임대용지 조성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 절감 효과로 기업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와 국제공항, 신항만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서 물류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군산시는 36만 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297억 원을 기재부에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청정에너지를 만들고 미래기업을 유치할 그린산단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동참하는 글로벌 기업의 관심도 기대됩니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넓은 공장 용지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 용지 공급으로 부쩍 늘어난 기업 투자와 그린산단 조성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9일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교통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핵심 기술 R&D 예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9월에 사전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보 지역 현장 조사나 공모 등을 통해 시범 노선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는 하이퍼튜브 시범단지로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다며 새만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지역음식점 500곳을 선정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석 표식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석과 직계가족석, 예약석 등 총 3가지 유형의 표식을 만들어 음식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선정된 안심식당과 모범식당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같은 표식이 지원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식점 이용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이용객이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개장 이후 39일 동안 8만 1,75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만 1,718명보다 34명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운영 기간이 6일 더 길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늘 푸른 학교 박수자 학습자가 2021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수자 씨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이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시화전에서 전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참가자 가운데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1차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작품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을 뽑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세계 문화의 날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내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아 오는 12월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있는 단체나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 중복사업이나 종교전파, 특정 정당 등을 지지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HK산업개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옥구읍에 1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저소득 가구 43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조촌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내 경로당 18곳에 300만 원 상당의 비접촉식 체온계를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